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수백조 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뒤통수를 친 데 이어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은행 중 하나가 한국계를 차별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끈질긴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이 자신을 한국계라는 이유로 차별한 미국 월가의 은행을 이 송두리째 초토화시켜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월가에서 일하는 한국계 여성 임원이 여성과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월가의 투자회사인 베어링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회사의 임원들이 투자 파트너인 한국인을 눈엣 가시, 늘상스라 표현하는 등 아시안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언행도 일삼았다는 주장입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제시카 리, 베어링스 오리지네이터, 즉 자산 보유 및 관리 책임 역할이죠. 이 베어링스 오리지네이터는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주 법원에 베어링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장에서 원고 측은 성별과 국가 출신에 따른 차별이 만연한 사내 분위기로 인해 이 리 씨가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리 씨는 칼라일 그룹에서 상무를 거쳐 2017년에 베어링스에 입사했습니다. 이 베어링스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서 영업 중인 사모대출 펀드 운용 회사입니다. 리 씨는 탁월한 업무 성과를 냈음에도 회사 측으로부터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장에 따르면 리 씨는 직접 유치한 사모대출 규모만 4.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이 엄청난 규모로 이 성과가 높았지만 약속한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오히려 더 낮은 성과를 낸 백인 남성 동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등 혜택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낸 백인 남성 동료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일부는 오히려 임원으로 승진했다라며 임원에게 차별에 대해 이메일로 항의하자 하위 고과자들이 참여하는 업무 개선 계획 대상자가 됐다는 보복성 통보를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리 씨 측은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방해를 받는 일도 이뤄졌다고 소장에서 강조했습니다. 이 소장에서는 지난해 영업팀과 직접 만나는 주요 회의에는 업무 당사자임에도 아예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며 이 대출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해 클라이언트 명단 공유를 요청했지만 검색에만 수만 달러가 소요된다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베어링스의 임원들은 한국인 고객들에 대해 차별적인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들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한국 투자자는 대처가 필요한 방해 요소다. 쓸데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리 씨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져 주요 고객임에도 이렇게 뒤에서 한국인을 욕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꼽히는 월가는 백인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어링스의 경우에도 임원이나 영업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에 여성이나 아시아인이 거의 없다는 주장입니다. 리 씨는 베어링스에 여전히 재직 중입니다. 리 씨의 법률 대리인인 존 싱어 씨는 탁월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기회의 차별을 받고 승진의 기회에도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러한 일이 이슈가 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은행에서 한국계 여성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동안 월가에서 고착됐던 백인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질타를 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월가의 한인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면서 사건이 너무나도 커져버렸습니다. 월가의 비영리 한인 네트워크 KFS, Korea Finance Society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주요 투자은행으로 진출한 한국계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투자은행을 비롯해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헤드급이 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면에서 회사의 투자 전략과 성과를 소개하고 개인의 이야기도 풀어낼 정도의 위치가 된 거죠. 이처럼 한국계가 뭉친 것은 두각을 나타낸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주기 시작한 덕분입니다. 현재 KFS 공동의장은 마이크 주이찬 씨, 그리고 샌더 허가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95년 골드만삭스 본사에 입사한 100명 중 2명뿐인 한국인이었습니다. 마이크 주는 2019년부터 거대 금융그룹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은행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 COO를 맡고 있습니다. MIT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크레딧 스위스 등에서 근무한 뒤 이 메릴 린치,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이직하며 투자은행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 이 최고 경영자 레벨에 올랐습니다. KFS의 또 다른 리더 김선홍 씨는 앵커리지 캐피털 그룹 이사로 컬럼비아대 출신인 마크 김은 메릴 린치에서 투자은행 업무 경력을 쌓은 뒤 세계적인 사모펀드 TPG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사건에 KFS가 그룹 차원에서 나서게 되면 이 베어링스는 한순간에 월스트리트에서 매장될 정도죠. 미국 정치계에서도 두 팔 벗고 나서 한국인의 편에 서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치계에서도 한국계의 영향력은 최근 너무나 막강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계 영김 미국 연방하원 의원이 3일 미국 하원에서 한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한미 관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과의 민감한 외교 쟁점 등을 다루는 주요 의회 직책인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을 한국계 의원이 맡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영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7대 의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외교 문제를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비확산 소위에서 다뤘으나 이번 118대 의회에서는 그 명칭이 인도태평양 소위로 변경됐습니다. 이 뉴욕시 차원에서도 한국을 대신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계 교포가 시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됐었죠. 뉴욕 시의원에 한인이 당선된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 문화 중심지인 뉴욕의 정책 결정에 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뉴욕 한인계가 미 주류 사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